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띵동 하고 차인벨 소리가 울려서 눈을 떴다. 어젯밤에는 그대로 잠이 들어서 평소보다 푹 잘 잤다. 하지만 머리가 멍한 것은 여전했다. 티셔츠를 주워 입고 슬리퍼를 끌면서 현관으로 갔다. 그리고 도어 체인이 걸린 것을 확인한 뒤에 빼꼼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아, 내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전화선이 아직 연결이 안 돼서요. 잠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전화요? 눈을 비비며 상대의 얼굴을 보고 교코는 어라? 하고 생각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유난히 까무잡잡한 피부가 인상에 남아있다. 하고 상대도 놀란 소리를 냈다. 당신은 어제 그 컴패니언? 아, 어제 그 형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네. 시바타예요. 근데 왜 이런 곳에 있어요? 왜냐면 교코는 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진짜요? 시바타는 급히 문에 붙은 명패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오다 교코라고 적혀있네. 그래서 옆집으로 이사 오셨다고요? 맞아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형사 일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건가? 와, 대박이다. 시바타는 왜 그런지 무척 감탄한 듯한 말투였다. 형사가 옆집에 살다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이따금 이상한 사람이 어슬렁거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 교코는 문을 닫았다. 이런 우연도 있구나 하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자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교코는 느릿느릿 나가서 문을 열었다. 전화요, 전화. 가무잡잡한 얼굴의 시바타가 말했다. 아 참, 전화 좀 쓰자고 했었지. 일단 문을 닫고 도어 체인을 푼 다음에 그를 맞아들였다. 전화는 주방 테이블 위에 있다. 그가 전화를 거는 동안 교코는 커피를 내려주기로 했다. 시바타가 전화한 곳은 경찰서인 것 같았다. 1시간쯤 늦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었다. 아니 그게요. 제가 어제도 오늘도 휴가였지 않습니까? 이사를 했다고요. 어제 이사하던 중에 호출이 떨어진 거예요. 예, 가구고 뭐고 뒤죽박죽이에요. 당연히 저도 가구 한두 개쯤은 있죠. 1시간입니다. 30분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울 자리도 없다니까요, 지금. 그가 상사와 협상을 마쳤을 즈음 커피가 다 내려졌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교코는 커피를 권하며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이 막심하죠. 꼰대들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새벽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으면 일했다는 기분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이 커피 맛있네. 교코는 커피잔을 든 채 바닥 카펫에 앉았다. 그렇게 바쁜 건 어제 그 사건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 길게 끌 것 같진 않아요. 자살로 처리될 모양이니까. 자살이에요? 그야 모르죠. 하지만 정황으로만 보자면 자살 말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교코는 잔 속의 커피를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어젯밤 다카미와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에리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저기요. 교코는 입을 열었다. 어제 나한테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게 있었죠. 그거 아직도 비밀이에요? 아니, 나는 굳이 감출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뭘 알고 싶은데요? 전부 다 알고 싶죠. 좋아요. 커피도 얻어 마셨으니. 그렇게 말하며 시바타는 커피를 후루룩 마셨다. 교코 씨가 마지막으로 에리 씨를 본 게 9시 전이었죠. 호텔 프런트 앞에서 헤어진 게.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에리 씨는 9시 조금 지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프런트 담당 얘기로는 9시 20분쯤이었대요. 밤비 뱅퀴스의 마키무라 에리인데 방에 물건을 깜빡 잊고 왔으니 203호실 열쇠를 좀 달라고 얘기해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물건을 깜빡 잊었다는 건 아마 거짓말일 거라고 교코는 생각했다. 그때 자신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찬찬히 살펴보았던 것이다. 잊고 나온 물건 따위는 없을 터였다. 그러고는 20분쯤 지나서 이번에는 한 남자가 프런트에 와서 마키무라 엘이라는 여자가 203호실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교코신의 회사 사장 마루모토 씨예요. 마루모토 사장이요? 맞아요. 분명 그런 여자가 열쇠를 가져갔다고 프런트 담당은 대답했겠죠. 근데 마루모토가 203호실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프런트 담당이 우선 그 방에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마루모토와 함께 203호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에리가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203호실 방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교코는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전에 물 한 잔만 줄래요? 교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물을 받아다 건넸다. 그것을 맛있게 비워버리고 시바타는 입가를 훔친 뒤에 말했다. 아까 교코 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을 때와 똑같아요.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서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어요. 시바타가 말을 이어갔다. 체인이 걸렸다는 건 안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루모토가 문 틈새로 에리 씨를 불렀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런데 좁은 틈새로 어렵게 안을 들여다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티테이블 앞에 에리 씨가 엎드려 있는 게 살짝 보였으니까. 마루모토는 어떻게든 도어 체인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호텔 직원이 지배인까지 데리고 왔어요. 지배인은 벤치를 들고 왔죠. 그리고 마루모토가 그 벤치로 도어 체인을 끊고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마침내 에리 씨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교코는 가만히 머리를 저으며 옆에 재떨이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며 시바타에게 물었다. 피워도 돼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시바타는 한 차례 눈을 끔쩍거렸다.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시바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바타가 입을 열었다. 이건 교코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담배는 얼른 끊는 게 좋아요. 젊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심리를 통 모르겠더라고. 노화를 앞당기는 것밖에 아무 메리트도 없잖아요. 교코는 천장을 향해 담배 연기를 토해내면서 그를 보았다. 시바타 씨는 혐연파? 혐연 운동 같은 것엔 관심 없고요. 단지 교코 씨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굳이 담배 추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담배 추녀? 피부는 거칠해지지, 이 안쪽은 새까매지지. 머리칼에서 냄새도 나고 입냄새도 지독해요. 게다가 빨아들일 때나 내뱉을 때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멍청한 표정이 되잖아요. 코로 연기가 나오고 그게 메어서 얼굴까지 찌푸리면 완벽하게 추녀가 되죠. 시바타는 실제로 얼굴을 찌푸려 보였다. 호호 하고 웃으면서 교코는 시바타의 눈을 아래쪽에서 슬쩍 올려다봤다.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술술 험담이 나오네요. 좋아요. 오늘부터 크면 노력해 볼게요. 교코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다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방에 들어가 에리를 발견했다는 데까지요.
에리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했어요. 스키지 경찰서에서 수사원이 즉각 출동했고 그 다음에 본청에 우리가 호출됐죠. 한창 이사하던 중에? 그렇다니까요. 옷이 든 박스도 아직 못 열었어요. 시바타는 주방 테이블을 주먹으로 툭 쳤다. 에리는 어떤 식으로 죽어 있었어요? 교코가 물었다.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시바타는 테이블에 두 팔을 얹고 그 위에 얼굴을 댔다. 반쯤 남은 맥주병이 옆에 놓였고 유리컵은 그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컵에 맥주가 상당히 남았었는지 바닥이 젖었더라고. 그 컵에 독극물이 들어있었군요. 아마도 시바타가 대답했다. 교코는 에리와 헤어지던 때를 생각해봤다. 분명 그때 그녀는 말수가 부쩍 줄어있었다. 파티 전에는 하나야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대기실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이미 자살을 결심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 때문일까? 깜빡 묻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 마루모토 사장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네요. 왜 사장님이 에리를 찾아왔어요? 서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바타가 딱 잘라 말했다. 관계가 있었다니 무슨 관계요? 마루모토는 에리 씨와 사귀는 사이였어요. 어젯밤에도 둘이 만나기로 약속했던 모양이에요. 설마 말도 안 돼. 교코는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에리와 마루모토 사장이라니 그건 미녀와 야수보다도 더 심한 얘기잖아요. 그래도 사귀는 사이였다는데 어쩔 수 없죠. 마루모토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단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어젯밤에 대기실로 썼던 203호실에서 그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루모토가 그 방에 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어서 프런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둘이 사귀었다니 언제부터요? 바로 최근이라던데. 한 달 전쯤부터라고 했어요. 마루모토 쪽에서 먼저 고백했다고 실토했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네. 교코는 두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쌌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죠. 시바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궁금한 건 다 풀렸죠. 너무 오래 앉아있다가는 오늘 밤에도 누울 자리가 없을 테니까 가서 짐 정리나 해야겠어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역시 자살 말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시바타는 검지로 코 밑을 쓱 비볐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방은 안쪽에서 도어 체인이 걸려 있었어요. 그게 결정타예요. 동기는 아직은 모르지만 아마 치정으로 나올걸요? 치정? 입 밖에 내고 보니 에리의 이미지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게 한층 더 확실해졌다. 하지만 남녀관계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 난 이만. 맛있는 커피 고마워요. 시바타는 현관으로 향했지만 도중에 문득 멈춰서더니 그런데 말이죠. 라며 교코 쪽을 돌아다보았다. 나는 아직 완전히 자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음에 다시 찬찬히 얘기하죠. 시바타는 문을 열고 방을 나갔다. 그날 밤은 하마마스초의 호텔이었다.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교코는 기운을 쥐어짜서 출근했다. 막판에 못 간다고 하는 일이 많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게다가 다른 컴패니언들을 만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대기실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20명이나 되는 컴패니언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잡담 따위는 하지 않았다. 묵묵히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다듬으며 나갈 시간을 기다렸다. 영업실장인 요네자와도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날의 파티는 어떤 학회의 사은회라고 했다. 대학 교수와 조교, 회사 연구실의 높은 분들이라는데 재미도 뭣도 없었다. 중년에서 노년의 남자들 뿐인데다 어딘지 추리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젊은 여자를 접하는 게 반가운지 묘하게 친한 척하며 다가들었다. 고통의 2시간이 지나가고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아야코가 곁으로 다가왔다. 그 얘기 들었어? 에리하고 사장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거. 교코는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누구한테 들었어? 다들 알고 있어. 진짜 굉장한 뉴스지? 응, 어처구니가 없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곧 다 알 거라던 형사들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에리도 참 어리석지 뭐야. 그런 남자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아야코는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문에도 자살이 유력하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사장 때문인지 어떤지는 아직 모르잖아. 뭔 소리야. 사장이랑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자살한 게 틀림없잖아. 여기서 아야코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팀장 에자키 요코가 나왔기 때문이다. 요코는 모두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잠시 뒤에 갑작스럽게 방 안에 전화가 울렸다. 요네자와가 수화기를 들고 몇 마디 하더니 곧장 요코 쪽에 건넸다. 요코 씨, 전화해요.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수화기를 귀에 댔지만 잠시 뒤 그 얼굴에 긴장이 감도는 것을 교코는 알아보았다. 네,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하고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호텔을 나와 지하철역까지 교코는 아야코와 함께 가기로 했다. 아까 그 얘기 말인데 아야코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물론 교코로서도 바라는 바였다. 에리가 실은 삼각관계로 고민하다가 자살했대. 진짜 바보 같아. 삼각관계? 교코는 걸음을 옮기면서 몸을 틀어 아야코를 보았다. 사장과 에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데? 그러자 아야코는 문득 발을 멈추고 입가를 삐뚤음하게 틀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한껏 목소리를 낮췄다. 교코, 아직도 몰랐어? 완전 먹통이시네. 누구냐니까 3번째 사람이. 팀장. 어? 에자키 요코 팀장이라고? 그쪽은 꽤 오래됐어. 아야코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연수회 끝난 다음에 둘이 어딘가로 사라지곤 했었잖아. 그것도 몰랐어? 교코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연수회 때마다 사장이 여자들한테 찝쩍거린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건 눈속임이야. 그런 트릭에 넘어가면 안 되지. 어머, 그런 거였어? 말을 듣고 보니 짐작되는 게 없지 않았다. 마루모토 사장이 애초에 교코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남자라서 별로 신경 써서 지켜본 적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문이라면 빠삭한 나도 에리 일만은 까맣게 몰랐지 뭐야. 아야코는 뭔가 큰 실수라도 했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탁 쳤다. 사장과 요코 팀장은 상당히 깊은 사이야. 그러니까 에리와는 잠깐 불장난이었어. 근데 에리는 진지하게 좋아했고 혼자 속을 끓이다가 결국 자살까지 한 거겠지. 에리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 말곤 자살의 이유가 없잖아.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거기서 둘의 방향이 갈린다. 손을 흔들며 각자 다른 차에 탔다. 교코는 지하철 문 옆에 서서 차창에 흘러가는 밤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야코가 이야기한 게 사실일까? 약간의 과장은 있더라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지도 모른다.
만일 아야코가 얘기한 대로 에리의 죽음이 그런 삼류 소설 같은 죽음이라면 더더욱 슬프다고 교코는 생각했다. 본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날 밤 교코와 시바타는 호텔 앞에서 서로 스쳐 지나갔다. 시바타가 에자키 요코의 진술을 듣기 위해 호텔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에자키 요코가 대기실에서 받은 전화는 시바타가 건 것이었다. 호텔 현관을 지나자 왼편에 티 라운지가 있었다. 그곳이 요코와의 약속 장소였다. 시바타는 주위를 쓱 둘러보며 상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시계는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라운지에는 그 외에 몇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레몬티를 주문하고 상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동안에 아까 낮에 마루모토 히사오를 만났던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가토와 둘이 밤비 뱅퀴 사무실까지 찾아갔던 것이다. 밤비 뱅퀴 사무실은 아카사카에 자리한 빌딩의 5층으로 사원이 20명쯤 되는 회사였다. 그중 몇 명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려서 사원의 반절쯤은 그 응대에 쫓기는 분위기였다. 마루모토는 창가 자리에서 뭔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어제의 초췌하기 짝이 없던 얼굴에 비하면 오늘은 상당히 혈색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시바타와 가토의 모습을 보자마자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 사무실 한쪽에 커튼으로 구분해둔 응접실이 있어서 두 사람은 그곳으로 안내를 받았다. 마루모토가 사원 한 사람에게 뭔가 말했지만 카페에 커피 배달을 주문하라는 지시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가토가 운을 떼자 마루모토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다 교코가 말했던 대로 긴 얼굴이 기름기로 번들거렸다. 어딘지 기복이 부족한 밋밋한 얼굴이어서 기품없는 옛 귀족 같은 풍모였다. 37살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건 구부정한 어깨 때문인지도 모른다. 당신과 에리 씨의 교제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그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루모토는 불안한 시선으로 두 형사를 흘끗 쳐다보며 떨떠름하게 말했다. 한 달 전쯤부터예요. 제가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했어요. 그때까지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가토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에리 씨 한 명뿐이었어요? 마루모토의 눈이 허를 찔린 듯 잠깐 허우적거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밖에 따로 또 사귀는 여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바타가 옆에서 말하자 마루모토는 일단 그쪽을 바라본 뒤 다시 가토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군요. 오늘 아침에 여기 소속 컴퍼니업 몇 명을 만나봤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당신에게 꽤 오래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같은 컴퍼니언 동료라던데요. 그 여자의 이름까지는 묻지 말아달라고 손사래를 치긴 했지만 말을 하면서 가토는 할 듯이 마루모토를 지켜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물어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 여자가 에리 씨는 아니죠? 마루모토는 손수건을 꺼내 기름이 번들거리는 콧등을 닦았다. 그리고 두세 번 눈을 깜짝거렸다. 감출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그는 에자키 요코의 이름을 밝혔다. 그녀와는 1년 넘게 사귀는 사이라고 했다. 컴패니언 팀장이라서 직접 대화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친해졌다고 한다. 마루모토는 아직 독신이지만 요코 쪽과도 결혼 얘기까지 발전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에리 씨는 당신과 요코 씨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시바타가 물었지만 마루모토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비밀로 하긴 했지만 어쩌면 눈치를 챘는지도 모르죠. 당신 에리 씨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장난삼아 만났어요? 아니요. 장난삼아 만난 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요코시 쪽이 장난이었나? 아니요. 마루모토는 손수건을 손 안에 꾸깃꾸깃 움켜쥐고 있었다. 양쪽 다 진심이었습니다. 시바타는 가토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 들었다. 가토도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마루모토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양쪽 다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그런 얘기를 우선 에리에게 전할 생각이었어요. 아, 그래요? 가토가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굳은 결심을 하셨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마루모토는 고개를 떨궜다. 에자키 요코는 약속한 8시 40분에 딱 맞춰서 나타났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긴 머리가 검은 스웨터의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오다 교코나 죽은 마키무라 에리를 생각해보면 컴패니언은 대부분 그 비슷한 체형의 여성을 뽑는 모양이다. 아직도 물어볼 게 있으신가요? 요코는 약간 퉁명스러운 말투였다. 낮에도 다른 수사원이 다녀갔기 때문일 것이다. 그 수사원에 따르면 요코의 진술은 마루모토의 이야기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요코는 그가 에리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차피 잠깐 바람을 피우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잠깐이면 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당신과 마루모토 사장에 관한 것 중에 빠뜨린 게 있어서. 시바타는 달래듯이 말했지만 실은 오늘 밤의 면담 수사는 그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게 뭔데요? 요코의 차가운 말투는 변함이 없었다. 당신은 마루모토 사장과 에리 씨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던데 맞습니까? 네. 그녀는 새침한 얼굴로 턱을 쓱 치켜들었다. 그 일로 마루모토 사장과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얘기라니 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든가 그런 얘기로 서로 다툰 적은 없어요? 그러자 요코는 피식 웃으며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냈다. 천천히 불을 붙이더니 깊숙이 빨아들이고 코로 연기를 토해냈다. 담배 추녀라고 시바타는 생각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마루모토 사장 말이죠. 그런 면이라면 재미삼아 시작하고 금세 빠져드는 성격이거든요. 에리와도 아마 그런 관계였겠죠. 쿨하시네. 시바타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연인의 바람길을 인정해주는 건가요? 요코는 담배를 손가락 끝에 키운 채 다시 후후하는 웃음소리를 흘렸다. 어떤 대답을 하려나 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그녀는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마루모토 사장은 당신과도 에리 씨와도 헤어질 생각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랬나 봐요. 하지만 나한테는 아직 헤어지자는 말은 안 했어요. 이제 곧 할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다니 헤어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네. 담배를 입에 문 채 그녀는 태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또다시 만나달라고 사정사정 할 테니까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코는 입술을 삐뚤음하게 틀면서 연기를 토해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흘째 되는 날이다. 그날 밤에는 일이 없어서 교코는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 에리에 대한 소식은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신문에 실리는 일도 없었다. 장례식이 어딘가에서 치러졌을 테지만 그녀의 유해를 누가 인수해 갔는지도 교코는 알지 못했다. 에리의 원룸에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옆집 형사는 계속 집에 돌아오는 기척이 없었다.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 것은 그날 밤 8시쯤이었다. 이어서 쾅 하고 문이 닫혔다. 아무래도 시바타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교코는 복도로 나가 옆집 현관 차인벨을 눌렀다. 내키지 않는 듯한 대답과 함께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교코는 인사를 건네다가 어깨를 움츠렸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며칠째 경찰서에서 잤더니만 꼴이 말이 아니죠. 밤늦게 이런 집에 들어와 봤자 편히 쉴 수도 없고. 얼핏 들여다보니 현관 앞까지 이삿박스와 비닐봉투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아직도 이삿짐 정리를 못한 모양이었다. 여태 밥도 못 먹었어요? 시바타의 손에 들린 컵라면을 보고 교코가 물었다. 그는 아랫입술을 툭 내밀고 지긋지긋하다는 얼굴이었다. 요즘 매 끼니마다 컵라면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진짜 저연비네요. 저런 딱해라. 노력한 보람이라도 있으면 딱할 것도 없는데. 아휴, 노력한 보람이 없었어요? 시바타는 컵라면을 든 채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요. 정보 교환도 할 겸 맛있는 거 먹자고요. 하긴 아까 먹고 남은 스파게티 뿐이지만. 눈물이 날 만큼 반가운 말씀을 해주시네. 아, 근데 내가 가진 정보는 먹고 남은 스파게티만큼의 가치도 없을 텐데 어쩌죠? 위아래 추리닝 차림으로 시바타는 교코의 원룸으로 건너왔다. 교코가 시바타를 위해 봉골레를 차리는 동안 그는 교코가 꺼내놓은 카라얀의 레코드 재킷을 보고 있었다. 교코 씨가 클래식 팬이라는 건 예상을 못했는데요. 그가 감탄한 듯이 말했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팬이 될 생각이죠. 교코가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건 아까 레코드 대여점에서 빌려온 거예요. 왜 갑자기 클래식 팬이 될 생각을 하셨을까? 신데렐라의 조건이거든요. 내가 찍은 왕자님이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아, 그래서 재미없다는 듯 시바타는 재킷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눈높이를 맞추려니까 이래저래 힘든 게 많네요. 아, 형사님은 클래식 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평소에 어떤 음악 들어요? 형사들은 왠지 트로트를 좋아할 것 같은데. 형사는 무조건 트로트인 줄 알아요. 나는 젊은 여성 록 가수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프린세스라는 일본의 여성 록밴드를 좋아하죠. 어머, 뜻밖이네. 교코는 눈이 둥그레졌다. 하긴 그런 형사님이 있는 것도 좋죠. 자,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교코는 테이블에 접시를 차려냈다. 이거 진짜 고맙네요. 시바타는 흐뭇한 듯 의자에 앉더니 포크를 들고 덥석 입에 넣었다. 맛있느냐고 물어보자 입에 가득 몰아넣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청난 기세로 반절쯤 먹은 참에 그가 얼굴을 들었다. 그 사건 말인데요. 아무래도 자살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교코는 카펫에 자리를 잡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뭔가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시바타는 물을 꿀꺽 마신 뒤에 말했다. 독극물이 청산 화합물이었다는 건 얘기했던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졌어요. 에리 씨의 방에서 작은 병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들어있었죠. 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독극물은 에리 씨가 직접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에리가 어떻게 그런 걸 갖고 있었죠? 교쿠가 입을 뾰루통하게 내밀며 캐물었다.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조사해보니 본가에서 가져왔더라고요. 본가라뇨? 몰랐어요. 나고야예요. 전통과자 우이로와 납작우동 기시멘의 고장 나고야. 나고야였구나. 에리의 고향이 나고야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다.
서로의 신상 얘기 따위는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에리 씨는 나고야에서 2년 반 전에 도쿄로 왔어요. 그리고 로열 뱅퀴 프로듀스라는 회사에 시험을 쳐서 컴패니언이 됐죠. 에리가 로열에서 밤비로 옮겨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로열 뱅퀴은 컴패니언 업체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다. 항상 200명 정도의 레귤러 컴패니언을 확보하고 전원에게 의무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교육을 하고 있다. 채용 조건도 엄격해서 로열 뱅퀴 출신이라고 하면 프리 컴패니언이 된 뒤에도 여기저기서 일거리가 들어온다. 에리는 그 로열에서 3개월 전쯤에 밤비로 옮겨왔다. 너무 엄격한 데다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라는 것이 그녀가 말한 이유였다. 에리 씨가 사건 발생 사흘 전에 본가에 갔었어요. 청산 화합물은 그때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청산 화합물을 본가에서? 에리의 본가가 도금 공장 같은 곳이에요? 교코의 말에 스파게티를 먹던 시바타가 캑 하고 살에 들린 소리를 냈다. 서둘러 물을 마시더니 교코 쪽을 보았다. 도금 공장에서 청산 화합물을 사용한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텔레비전 추리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요. 범인이 청산 화합물을 도금 공장에서 훔쳐 나온다거나. 시바타는 어이없다는 얼굴이었다. 텔레비전의 영향력에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요, 에리 씨의 본가는 도금 공장이 아니에요. 쌀가게라고요. 쌀가게? 교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몇 년 전에 이상하게 쥐가 많아져서 고생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부친이 잘 아는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청산 화합물을 조금 얻어다 쥐를 잡으려고 했대요. 독 경단을 만들어 쥐가 다니는 길에 놓아두는 거. 안타깝게도 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데 그때 남은 청산 화합물을 단단히 밀봉해서 창고에 보관해뒀던 거예요. 에리가 그걸 찾아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청산 화합물이라는 말을 듣고 부치는 바로 그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뚜껑을 연 흔적이 있었어요. 사건 사흘 전에 에리 씨가 본가에 다녀갔는데 딱히 볼 일이 있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었다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독극물을 가져가려고 왔었나 라는 얘기였어요. 시바타는 스파게티의 마지막 한 가닥을 추르 빨아들이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랬구나. 교코는 앉은 채 두 무릎을 끌어안고 그 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럼 자살이 틀림없는 건가? 아니, 약간 다른 의견이 있긴 해요. 시바타의 말에 교코는 얼굴을 들었다. 다른 의견이라면 자살이 아니라는?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자살이라는 건 다름이 없지만 독극물을 입수한 시점에는 동반 자살을 할 계획이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에요. 하지만 결국 자기 혼자 죽기로 했다. 뭐 그런 소리죠. 그거 유력한 거예요? 시바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름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윽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에리 씨가 어떻게 할 계획이었느냐는 건 경찰로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범죄 혐의는 없다는 거네요. 교코가 말했을 때 시바타 옆에 놓인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교코는 그쪽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귀에 댔다. 그리고 네 라는 대답만 했다. 장난 전화일 경우를 대비해 먼저 이쪽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오다 교코 씨입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어딘지 귀에 익었다. 네, 그런데요. 지난번에 만난 다캄이라고 합니다만 기억 나십니까? 그 즉시 교코는 얼굴이 환하게 풀어졌다. 물론 기억하죠. 지난번에는 제가 실례가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말투가 획 바뀌었기 때문인지
옆에서 시바타가 눈을 대굴거렸다. 실은 그때 결국 약속을 못 지킨 게 못내 마음에 걸려서요. 꽤 센스 있는 식당을 아는데 어때요? 내일 시간 괜찮아요? 내일... 교코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떠올랐다. 내일은 일이 있다. 결근을 하려면 일주일 전에 미리 말해야 한다. 게다가 오늘도 이렇게 쉬고 있지 않은가. 갑작스러운 결근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는 결코 놓칠 수 없다. 저기 몇 시쯤이면 될까요? 일단 물어보기로 했다. 6시쯤에 데리러 갈까 하는데 6시. 절대 안 되는 시간이다. 마음속에 낙담이 퍼져가던 순간 멍하니 턱을 괴고 바라보는 시바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네, 그 시간 좋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럼 내일 6시에 교쿠가 수화기를 내려놓자 시바타가 말했다. 왕자님이 전화해 주신 모양이죠? 네, 그래서 말인데 형사님께 부탁이 있어요. 교코는 오른손으로 시바타의 무릎을 잡고 왼손으로는 공손히 손 인사를 했다. 내일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저녁에 오다 교코를 조사할 게 있으니 일을 좀 빼달라고 말해주세요. 시바타는 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방금 통화하는 거 들었잖아요.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젊은 전무님이세요. 제가 행복을 거머쥐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라고요. 이럴 때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전무? 잠깐, 그거 노닥거리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노닥거리는 거라도 좋아요. 그걸 기회 삼아 내가 자라처럼 꽉 물어버릴 거니까. 자라? 어때요? 괜찮죠? 우리 친구잖아요. 스파게티도 대접해드렸잖아요. 교코는 코에 걸린 달콤한 소리를 내며 시바타의 무릎을 흔들었다. 진짜 못 말리겠네. 시바타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진짜 들키지 않는 거죠? 괜찮다니까요. 아, 다행이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보답으로 식후 커피도 내려드릴게요. 교코는 주방에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저절로 콧소리가 흘러나왔다. 조금 전과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시바타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비웃는 거 아니에요. 역시 화난 얼굴이 좋긴 하죠. 감사해요. 그중 몇 분의 1은 형사님 덕분이에요. 교코가 웃음을 건네며 말했다. 에리하고도 자주 얘기했었어요. 꼭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자고.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더 좋잖아요. 그건... 글쎄요. 시바타는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친구가 죽은 참에 불경스럽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행운의 기회를 잡으면 에리도 기뻐해 줄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글쎄요. 난 잘 모르겠네요. 스파게티의 포크를 만지작거리다가 시바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아직 에리 씨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교코는 원두가루를 필터에 담던 손을 멈추고 시바타 쪽을 보았다. 그리고 미간을 좁혔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시바타 씨는 에리가 자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시바타는 옆에 있던 컵을 움켜쥐며 말을 이어갔다. 그 호텔 방에는 원래 유리컵 2개가 비치되었어요. 그중 하나를 에리 씨가 사용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다른 컵에도 살짝 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군가 또 한 사람이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방이라면
우리 컴패니언들이 먼저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컴패니언 중에 누군가가 컵을 썼는지도 모르죠. 컴패니언들이 썼다면 그대로 놓고 갔겠죠. 일부러 씻어서 닦아놓진 않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에리 씨가 맥주에 청산 화합물을 타서 마셨다는 점이에요. 아, 잠깐 이 컵에 물 좀 따라줄래요? 교코는 그가 하라는 대로 했다. 시바타는 물이 든 컵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자살하려고 독극물과 음료를 가진 사람이 있다. 자, 어떻게 마실 것인가? 독을 입에 털어넣고 그 다음에 음료를 마실까요? 아니면 독을 음료에 타서 마실까요? 교코는 두 팔을 펼치고 어깨를 움츠렸다. 그거야 그 순간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나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에리 씨는 독을 음료에 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시바타는 컵에 물에 독을 타는 신용을 한 다음에 물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교코 씨라면 이 컵에 독을 어느 정도나 넣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느 정도나 넣어야 죽는지 모르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독을 다 털어넣지 않을까요? 좋아요. 이만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양을 넣었겠죠. 그리고 그걸 넣었다. 자, 여기서 문제. 시바타는 컵을 손에 들었다. 이 물을 어떻게 마시죠? 단숨에 마실까요? 아니면 조금씩 홀짝홀짝 마실까요? 물론 단숨에 마시겠죠. 찔끔찔끔 마시면 괜히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시바타는 컵을 주방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자살자의 심리를 살펴보면 대개는 단숨에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에리 씨가 맥주를 선택한 건 이상하죠. 지난번에 교코 씨에게도 물어봤지만 에리 씨는 술이 그리 세지 않아서 맥주 한 잔이 적정량이라고 했어요. 즉 그녀에게 맥주는 결코 마시기 쉬운 음료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죽을 생각이었다면 역시 물이나 주스 쪽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의 말을 듣고 교코도 자살하던 순간의 에리를 상상해봤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승의 마지막 음료로 그리 좋아하지도 않는 맥주를 선택한 것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걸로 자살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나요? 죽음을 앞두고 뭔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시바타는 고개를 저었다. 선배들도 똑같은 소리를 하던데요. 교코 씨 같은 젊은 여성과 시원찮은 중년 형사가 똑같은 의견이라니 재미있네. 하지만 내 의견은 달라요. 인간은 죽기 직전에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죽을 때는 대부분 보수적이 되게 마련이죠. 그래도 그게... 교코는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소질이 없다. 아, 그래. 도어 체인이 있었잖아요. 그건 안에서만 걸 수 있으니까 결국 에리가 직접 걸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시바타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 뭔가 트릭이 있을 겁니다. 이건 밀실 살인일 수 있어요. 밀실 살인요? 무슨 미스터리 소설도 아니고 좀 웃기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물론 교코는 웃지 않았다. 네, 진즉에 그런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바타는 컵의 물을 맛있게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그럼 제 방에 돌아가 트릭이라도 연구해봐야겠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그를 아, 잠깐만 이라고 교코가 불러세웠다. 그가 돌아보았다. 내일 그것 잘 부탁해요. 내 일생이 걸린 일이니까. 그녀의 말에 그는 순간 딱하다는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자란 역시 강하다니까. 잘 자요. 예, 잘 자요. 그리고 그는 방을 나갔다.